주로 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음식을 또 안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피자나 삼겹살을 먹고 싶으면 차라리 아침에 먹어라. 이게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근육이 나빠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스트레스로 인한 비만이 된 것이지 비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니고 스트레스로 인한 비만이 많아졌다는 거.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지식업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송중기, 이병헌, 한효주 이런 스타들의 몸을 만드신 1세대 스타 트레이너시죠? 정주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대표님 보기만 해도 이렇게 뭔가 기운이 딱 느껴져요. 아, 그러세요? 네, 이런 근육의 힘 같은 게 딱 느껴지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근육 같은 거를 잘 만드는 이런 비법 같은 게 좀 있나요? 비법은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사실 기본에 있어요. 그걸 안 해서 그런 거고 그 기본을 뭐 한두 주나 한 달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뭐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하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좋아지죠. 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집중력과 노력과 실천과 인내와 이것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정말 그런 멘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벌써 이제 뭐 핵심 요약을 다 말씀해 주신 건데 제가 오늘 한번 대표님 모시고서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면서 좀 몸을 잘 만들 수 있는지 또 다이어트 뭐 좀 우리가 사무실에서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운동 방법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노하우 좀 이렇게 좀 풀어주실 거죠? 그럼요. 예,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대표님은 식단 관리 이런 어떻게 좀 하세요? 평상시 식단 관리는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으로 합니다. 3끼? 예, 3끼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이게 관리냐라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인 것에 관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끼나 두 끼를 먹지 않고 3끼를 먹고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식을 2끼 또는 한 끼를 먹으면서 음식을 줄여서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3끼를 먹으면서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 좀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음식을 적게 먹을수록 몸에 영양분이 결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로 살 빼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 먹으면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하나는 3끼를 먹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배분이에요. 아침을 많이 먹습니다. 아침을 많이 먹어서 든든하게 먹어서 하루 중에 대략 한 50% 정도 가까이의 분량을 아침에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먹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일어나서 조금 운동하고 나서 드시는 거예요? 일어나서도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배가 고파서 눈이 떠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녁 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50%, 점심에 약 30%, 저녁에 20% 미만이에요. 저녁을 먹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6시 반에서 7시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8시, 9시에. 그럼 물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요. 아침에 배가 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먹는데 아침을 먹으면 좋은 게 뭐냐면 하루 활동 에너지의 열량을 대부분 다 소모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피자나 삼겹살을 먹고 싶으면 차라리 아침에 먹어라. 같은 것이더라도 밤에 먹으면 실제로 몸에 최적이 되고 아침에 먹으면 하루 중에 열량으로 다 소모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혹시 대표님처럼 이렇게 근육을 좀 만들려면 우리가 뭐 탄단지 비율이라고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통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걸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꺼려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고 단백질 위주로만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게 일시적으로는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탄수화물 본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몸의 부피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몸의 열량의 에너지원을 만드는 기초 에너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드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은 것인가? 라고 한다면 대략 단백질을 대략 한 30% 이상, 탄수화물을 또한 30-40%, 나머지 30-40%를 뭐 야채나 과일 같은 것을 드시면 가장 좋거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요. 단백질은요, 바로 근육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는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근육이 나빠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반대로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 근육 세포가 조금씩 약해지고 파열되고 터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상처 입은 근육에 영양소를 공급해서 이 근육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역할이 바로 단백질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근육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실수로 어떤 분들이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근력 운동 전에 고기를 드시고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고기를 먹고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고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탄수화물이 바로 열량을 바로 공급하고 우리 운동 중에 탄수화물에 있는 글리코겐이 분해됩니다. 글리코겐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고 포도당이 이제 근육에 에너지원을 공급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라면 근력 운동 전에 밥을 한 공기 먹거나 뭐 바나나나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바로 재건을 위해서 단백질을 먹는 것이죠. 이렇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근육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유산소만 또 운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유산소 운동한 후에도 단백질 섭취 꼭 필요한 건가요? 아,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그 체중 감량을 위해서 유산소 하시는 분들이 주로 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음식을 또 안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걷기나 달리기만 하시는 거라고요. 일시적으로 체중이 빠집니다. 빠지기는요. 지방도 연소가 돼요. 지방이 연소되는데 근육도 좀 빠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수분도 빠지고요. 이런 상태로 가다가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근육이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단백질의 요소를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아닌 유산소 운동으로도 기본적으로는 근육 자체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충을 단백질로 해주지 못하면 근육은 약해지고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력 운동이 되었든 유산소 운동이 되었든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비율을 잘 맞춰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엔 운동, 어떤 근력이나 유산소 어떤 운동이더라도 운동 후에는 좀 영양소 보충이 좀 필요한 거군요. 전후로.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살을 빼려고 음식을 줄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살을 빼려고 우리가 단백질도 안 먹고 야채를 먹고 있지만 음식으로 살을 뺄 수 있지만 실제로 음식으로 근육을 만들 수 있냐는 것이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근육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음식뿐만 아니라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기본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건다고 저는 생각해요. 몸을 이렇게 막 몸짱처럼 만들어서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근육이 없으면요 걷지도 못해요. 근데 관절염이 생기고 낙상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근육은 절대 필요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력 운동과 함께 영양 섭취를 하시는 것을 저는 권유합니다. 굶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운동 후에 그 음식 섭취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게 좀 있나요? 최적의 타이밍은 바로 운동한 다음부터 해서 대략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샤워를 해요. 옷을 갈아입고요. 그리고 뭐 운동센터라면 나가서 주변에 식당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메뉴를 또 골라요. 이러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래도 또 1시간 정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이러다 보면은 사실 운동을 하고 나서 실제로 꺼져 있는 몸에 영양소를 들이붓기에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단백질 무슨 뭐 보충제나 음료 같은 것들 또는 마트에서도 쉐이크 팔잖아요. 이런 것을 빨리 마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영양소를 즉각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운동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단백질의 음료 같은 걸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를 찾으러 가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죠. 결국 운동 직후에 조금 먹는 게 좀 중요한 거겠죠. 되게 중요하고 그 우리가 보통 체중을 말하는데 단백질 섭취량이 있는데 보통 체중 그 10kg당 2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 저 손바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손바닥 이렇게 모아보세요. 그렇게 보면은 요게 우리가 보통 마트에서 파는 스테이크 있잖아요. 보통 한 300g, 400g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양이거든요. 요 정도를 하루에 드시면 돼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거를. 그러면 이걸 한 끼에 먹느냐? 그래도 되고요. 가장 효율적인 것은 3분의 1씩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이 보통 밥이나 다른 반찬과 함께 드시면 가장 좋은 것이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뭔가 딱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정도 먹는다. 운동을 아예 안 한다. 나는 그냥 최소 근력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손바닥이 반. 나는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 하나. 나는 제대로 된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두 덩어리? 두 덩어리까지. 네, 알겠습니다. 뭔가 딱 이제 어느 정도 먹어야 될지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운동 후에 좀 우리가 좀 피해야 될 음식 혹은 좋은 음식 이런 게 좀 있나요? 보통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음식은 가리지 말자주의예요. 제가 20대 때는 닭가슴살만 하루에 20개를 먹었고요. 계란을 엄청났죠. 계란을 하루에 100개 먹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박스 큰 통 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9끼를 넣고서 제가 매 1시간씩 이렇게 먹으면서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땐 제가 이제 운동선수, 바디빌딩 선수를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건강적으로의 균형으로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으로 운동을 하고 극단적인 식단을 유지해서 극단적인 몸을 만들어서 시합을 나가는 선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대체로 건강을 위해서라면 모든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탄수화물이 보통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빵 같은 것도 탄수화물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나 밥이나 또는 뭐 현미나 귀리 같은 것은 또 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두 개가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는 인공적인 탄수화물, 하나는 자연적인 탄수화물이잖아요. 이거를 보통 이제 단당류, 다당류라고 해요. 그래서 단당류 탄수화물은 사탕이나 과자나 케이크나 빵 같은 것이고요. 다당류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에서 온 것들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은 보통 단당류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는요 혈당이 빠르게 상승해요. 왜냐하면 설탕 같은 것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넣기 때문에 혈당이 확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다시 혈당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감이 생기고, 또 하나 이제 과식을 이제 만들어주는데, 다당류 같은 경우는 천천히 소화되고 천천히 우리 안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큰 공복감이 생기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천연의 요소를 주는 영양소로서의 역할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적으로 이제 배가 고픈 분들 보면 갑자기 앞에 있는 초콜릿이나 빵을 보고 당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밥 대신 빵 드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당류, 몸에 좋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수면도 몸을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 운동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먹는 것만으로 몸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건강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먹고, 자고, 운동하는 것.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건강의 비결을. 이거밖에 없어요, 저에게는요. 보통 우리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의 거의 7, 80%가 깊은 수면 중에 일어난다고 해요. 수면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렘 수면과 넌 렘 수면인데, 바로 넌 렘 수면, 깊은 수면을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몸에 코티솔이 증가합니다. 바로 근손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티솔이 바로 단백의 동화작용 같은 것들을 반대로 하는 이화작용, 근육이 분해되는 작용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깊은 수면을 잘 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렘 수면이 있는 것인데, 렘 수면은 바로 얕은 수면이에요. 그 잠잘 때 어떤 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실눈 뜨고 자는 것처럼 막 깜빡깜빡하고 막 이를 떴다 감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얕은 수면입니다. 이 수면 때 주로 우리는 꿈을 꾸게 되고요. 이때 어떤 일이 많아지냐면은 뇌 활동도 많아지고요. 학습 능력과 감정 조절을 돕는 바로 수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 넌 렘 수면, 깊은 수면은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 분비로 근육 회복과 성장을 돕는 것이고, 렘 수면, 얕은 수면은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면이 바로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돕는 것이죠. 자, 그럼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누가 이런 말 할 거예요. 아니 그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왜 안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렘 수면이라고 말하는 그 얕은 수면의 바이오리듬이 언제 생기느냐면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새벽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 정도입니다. 실제적인 것은 1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요. 한 30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얕은 파장의 렘 수면을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이 렘 수면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이 최소한 못해도 평균 한 4, 5시간, 많게는 6시간, 그래서 평균 5시간 이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몇 시 자야 되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3시 반 정도의 렘 수면이 가려면은 못해도 한 10시 반, 10시에서 그 정도는 주무셔야지만이 그 단계가 돌아오는 거고, 만약에 11시 넘어서 12시 주무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는 한 5시 정도 되는데, 그때는 렘 수면 단계가 또 끝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정신의 감정의 어떤 그런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면역 기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간인 것이죠. 결국은 이런 넌렘 수면과 렘 수면의 파동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잠은 당일날 주무시는 게 좋아요. 당일날 12시 이전에. 그렇죠. 다음날 주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은 날 잠을 자고 같은 날 일어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아니라 전날 주무시고 다음날 일어나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거 이해하시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수면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잠을 잘 때 항상 대략 8시면 잠을 자려고 해요. 8시요? 그럼 엄청 새벽에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서 재밌죠?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 8시부터 오늘 잘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생각합니까? 네네. 8시부터는 이제 내가 잠잘 시간이 곧 돌아오는구나. 그러면 빨리 오늘 자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을 마무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9시면은 이제 누울 준비를 좀 합니다. 그리고 10시에 눕습니다. 대략 한 10시 반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억이 이제 스물스물 사라지는 시간이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10시 반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분들이 10시에 잘까 하면 어떻게 됩니까? 12시, 1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자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2~3시간 정도의 잠을 잔다 생각했을 때 그 뒤로 이어진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고. 그 수면 부족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당연합니다. 예. 그 잠을 많이 못 자는 분들 특징 혹시 보셨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배고파서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면요. 수면이 부족하면요. 바로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이 있는데 바로 그렐린 호르몬 수치가 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에서 잠을 잘 자게 되면 생기는 호르몬이 바로 렙틴인데 이것은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인데 이 수치는 감소하고 바로 아까 말한 그렐린 호르몬은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이 먹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뭐냐면 인슐린의 저항성도 생기게 되는 것인데 바로 신체 내에서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잉의 포도당이 지방으로 축적되죠. 많이 먹고 단 거 많이 먹고 피곤하니까. 왜냐하면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단 걸 많이 먹게 되잖아요. 결국은 과당의 그 포도당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이고 다시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티솔이 증가하고 이래서 식욕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것은 단순히 배고파서 많이 먹는 것이 아니고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열받아서 힘들어서 많이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하나 편으로는 사회적 우울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이 많이 찐든 분들 치고 대체적으로 우울감이 많은 이유가 바로 단순한 비만 때문이 아니고 스트레스로 인한 비만이 된 것이지 비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니고 스트레스로 인한 비만이 많아졌다는 거. 이걸 생각하시면은 저는 이 건강의 치료는 단순한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의 치료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오시는 분들에게 몸과 마음의 재활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 몸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것을 다 돕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그러려면 이제 수면도 그리고 식사도 네. 굉장히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거군요. 한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어딜 갔었는데 거기 데스크에 리셉션에 여성분이 3분 있었어요. 근데 과자를 막 신나게 먹으면서 막 떠들고 있더라고. 근데 손님이 온 줄 모르고. 제가 딱 보고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를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과자를 입에 넣다가 이제 봤으니까 빨리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지금 여기 3분은 지금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쳐다보더라고.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픈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공허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은 사실 대화를 통해서 수다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고 또 먹는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이지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배가 고플 때만 먹으면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먹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 직장 상사, 동료, 집안, 가정, 친구 이 스트레스를 한번 발견해서 이걸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럼요 어느 순간 식욕은 떨어질 거예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3명이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먹는 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왜 먹는가. 우리에게는 2개의 혀가 있는데 하나는 입의 혀. 얘는 음식을 쫓는 혀죠. 하나는 의식의 혀가 있어요. 이 2가지가 같이 공존해야 돼요. 그런데 의식의 혀가 꺼진 채 입의 혀만 움직이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와! 먹자고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의식의 혀가 이런 거죠. 안 돼. 너 아까 먹었잖아. 지금 먹을 때가 아니야. 야, 저거는 몸에 안 좋은 거야. 그냥 맛있는 거지만 조금만 먹고 그만 먹어라는 이 혀가 입의 혀를 막을 수 있는 그 제동 장치가 정신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의 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의식의 혀를 좀 사용해서 이 입의 혀를 좀 제어해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도 시름시름 앓습니다.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하루의 일이 완성도 있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